자, 앞서서는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외부와 그리고 가나안 내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외부를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떠난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명칭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옵니다.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동일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0절에서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과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동일한 지명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밧단 아람 혹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바로 이제 그 지역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중요하게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난 장소로 바로 하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을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었는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곳, 그것이 또한 어디냐? 하란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하란이라고 하는 위치 혹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이스라엘 족장들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나안 외부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명은요, 지명보다는 국가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애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피하는 장소로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 이스라엘 조상들은 거류하려고 임시적으로 피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혹은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곳으로 내려간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가나안 내부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외부 지역들도 창세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내부를 만약에 꼽는다라고 하면은요, 먼저 우리가 가나안 땅 경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유브라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은요,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땅을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성경이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는 곳은, 특히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곳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창세기 46장 1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이어서 애굽에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7냥을 지불하고 구매한 땅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브엘세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조상이 구매한 첫 번째 땅이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 국가나 이런 것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작은 땅 한 켠을 구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중에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요, 창세기 26장 33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정착했던 그런 곳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나안 내부에서 중요한 땅을 창세기에서 꼽자면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구매했던 곳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49장 30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매장되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매장된 곳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